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요즘에 파킹 통장 ETF를 많이 거래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주식시장 변동성이 요즘에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과감하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이거를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또 돌리기에도 시간이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단기 자금은 이제 파킹 통장 혹은 이렇게 파킹 통장 ETF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상장된 파킹 통장이 1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떠한 파킹 통장 ETF들의 성과가 좋았는지, 그리고 어떤 ETF를 선택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 단기 자금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8월 7일 기준 그리고 1년 성과 상위 10개의 파킹 통장 ETF를 추려봤습니다.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ETF는 이 라이즈의 머니마켓 액티브 ETF가 연간 수익률 4.36%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하나로 코덱스 타이거, 나머지 대부분의 이제 파킹 통장 ETF의 연간 수익률은 3.54%에서 3.69%로 거의 흡사합니다. 자, 잠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머니마켓 액티브 ETF와 이 한국 무위험지표 금리를 추종하는 ETF, 그리고 이 CD 금리를 추종하는 이 ETF는 사실 구성 자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ETF들을 통칭 이 파킹 통장 ETF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운영 컨셉이 좀 완전히 다르고, 그걸로 인해서 이 수익률 차이도 이 두 가지 유형 간의 차이가 이렇게 꽤 크게 벌어지죠. 최대한 0.8% 정도까지 벌어지는 거니까 사실 초단기 자금에서 0.8%포인트의 금리 차이면은 사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최근 이제 주간 수익률이나 월간 수익률에는 이 두 가지 유형 간의 수익률 차이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과는 어쨌든 이제 지난 1년의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머니마켓이 조금 더 유리할지 혹은 뭐 CD 금리가 더 유리할지는 사실은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이즈의 머니마켓 액티브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가, 그걸 좀 살펴보면 구성 종목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라이즈의 머니마켓 액티브 ETF는 우리가 이제 MMF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초단기 채권, 주로 이제 만기가 3개월 이내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대부분 회사채에 투자를 합니다. 한국서부발전, 신한캐피탈, 뭐 롯데카드, 우리은행, 농협, 메리츠 뭐 이런 이제 회사채, 그리고 이제 금융채들이 조금 많죠. 예금이랑 거의 흡사한 CD 금리와 뭐 이런 것들과는 당연히 성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채권들은 뭐 아무리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짧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신용 위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이 라이즈 머니마켓 액티브 ETF의 이 채권 신용 등급별 이 비중을 살펴보면 A1 등급이 거의 44%, AA-가 36%, 이제 트리플 A가 17%, AA 플러스가 2.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투자의 진리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가 똑같이 파킹 통장 ETF라고 부르지만 이 CD 금리를 추종을 하는 거랑 한국 무위험 지표를 추종을 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사실 정말로 이제 무위험이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고, 하지만 이렇게 MMF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채권이 다 회사채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 위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신한캐피탈이 망했다, 하루아침에 이제 파산이 됐다. 물론 이제 채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금 회수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극단적으로 이게 그냥 제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체에 있어서 보면 수익률이 2.8%가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도 뭐 리스크를 생각할 수가 있는 이제 유형이기 때문에 CD 금리를 추종하는 다른 파킹 통장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파킹 통장 ETF를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개인적으로는 뭘 고르나 거의 똑같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0.01%라도 올리고 싶다라면은 일단은 좀 거래량이 많은 걸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은 이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은 호가가 이제 촘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킹 통장 ETF는 사실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ETF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거래량이 떨어지는 ETF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좀 수익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이 파킹 통장 ETF 연보수 아마 비슷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연보수가 저렴한 ETF를 찾는 게 좀 더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안정
안정성만 추구를 할 거냐, 그러면은 이 CD 금리와 한국 무위험지표 금리를 추종하는 파킹 통장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나는 단기 자금도 조금 더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기대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머니마켓 성격의 ETF를 선택을 하셔도 좋고, 혹은 요즘에는 약간 퓨전처럼 돼서 이 CD 금리와 단기 채권을 같이 섞어서 운용을 하는 파킹 통장 ETF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찾아서 한다라면은 어쨌든 CD 금리 플러스 알파의 성과를 조금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파킹 통장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